안녕하세요. 3월 월간 안전교육으로 보복운전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보복운전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아닌 가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동이며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을 사례로 보자면 사무실 가는 길이었어요. 이 횡단보도를 지나서 한 10m 되려나요? 그 정도 지나서 주유소 쪽으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도로도 짧고 화물차들, 크고 긴 차들이 많아서 여기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좌회전 지시등을 켜고 주행합니다. 그리고 좌회전하려고 이제 멈추려니까 룸미러로 뒤에 컨테이너 차가 클락션을 울리면서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박을까봐 저 앞까지 밀려간 상태로 섰습니다. 내가 좌회전하려는 걸 못 봤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컨테이너가 마이크로 깜빡이 좀 미리미리 켭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이크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컨테이너가 못 지나가게 차로 다시 막고 내려서 뭐라 하려다가 그냥 함수 한번 쉬고 다시 차 돌려서 제 갈 길을 갔어요. 제가 여기서 안 넘어갔으면 보복운전의 한 종류가 되겠죠. 기사님들께서도 유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해당 영상들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 보복운전이 다른 운전자들까지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낮 도심에서 트레일러 기사가 상대 기사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벌여 한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주 황성동의 한 도로입니다. 대형 트레일러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추월하더니 갑자기 차선을 바꾸며 끼어듭니다.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깜짝 놀라 멈춰섭니다. 다시 출발한 차는 도로를 제 맘대로 넘나들며 뒷차의 운행을 방해합니다. 이어 운전자는 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 위협까지 합니다. 앞서 두 트레일러는 급차선 변경으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기사의 보복운전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추월도 못하게 하고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고 위협운전을 계속 따라와서 피할 수 없는 그 편도 1차로에서 앞에 차를 세워두고 트레일러의 난폭운전으로 다른 차들도 큰 위협을 느꼈습니다. 10km나 달리며 이어진 실랑이는 결국 몸싸움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피해 기사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트레일러 기사 42살 하모 씨를 폭행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코랄 파출소에서 단서 폭행으로 발생 보고돼가지고 현재 입건된 상태고요.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서 분석한 후에 보복 운전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면은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서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빚어진 난폭운전이 다른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주먹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화물 차량 운전사가 앞선 차량이 차선을 바꾸려고 우물쭈물하자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경찰은 보복 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몇 년 사이에 보복 운전은 더 늘었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평택 제천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인근 1차선을 주행하던 승용차 운전자 A씨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켠 순간 뒤따라오던 화물차 한 대가 거칠게 경적을 울립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순식간에 A씨 차량을 앞지른 뒤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웁니다. A씨에게 다가온 화물차 운전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앞서가던 차량이 차선 변경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욕설하며 위협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고속도로는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라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진다고 토로합니다. 지금 전혀 운전대도 못 잡고 있고 잠자면 이 말이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선은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화물차 운전기사의 행위는 전형적인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형 차량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특수폭행죄와 가해자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기 때문에 협박죄 두 죄가 경합되고 가중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보복운전 가해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될 경우 면허를 100일 동안 정지하는 등 보복운전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4,400여 건이던 보복운전 접수 현황은 지난해 5,200여 건으로 3년 새 오히려 800여 건 늘었습니다. 현행법상 보복운전 사건은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형법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운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운전자 스스로 어떤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어서 진짜 실제로도 처벌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행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도로 위 살인행위로 불리는 보복운전을 뿌리 뽑으려면 명확한 정의를 내려 금지 유형을 정하고 처벌 강화와 인식 개선 등 계도 방안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클락션을 울리는 것은 방어운전의 한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요. 너무 긴 또는 너무 잦은 클락션 사용은 소음 공해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차량들이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월간 안전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